여러분 반갑습니다. 회계를 좋아하려 하는 김진우입니다. 우리는 재무회계 이론 파트의 자본 항목에 대해서 학습을 진행하였고요. 이번 시간은 이 자본 항목과 관련된 출제 유형 연습 문제 풀이를 해보고자 합니다. 17문제 정도 되니까 집중하셔서 문제 풀이 내용 함께 해주시면 좋겠고요. 준비되셨다면 자본 항목에 대한 출제 유형 연습 문제 풀이 출발합니다. 자, 문제 1번부터 가보죠. 문제 1번입니다. 주식 1000주, 액면 금액이 1000원이라고 되어 있고요. 이걸 1500의 증자, 자본금을 증가시키면서 주식 발행 관련 재비용으로 10만원을 지출했다라고 되어 있네요. 회계 처리부터 먼저 하고 관련 내용에 맞는 거 틀린 거 확인 한번 해본다면 우리가 주식을 발행했으니까 대변의 자본금, 주식 발행은 묻지도 따질 필요도 없이 무조건 자본금이죠. 이 자본금은 액면 금액으로 들어갑니다. 액면 금액은 발행한 주식주가 1000주고요. 이 1000주에 곱하기 액면 금액 1000원이죠. 자본금 100만원, 보통 예금에 140만원 되어 있는데 실제 이 금액은 왜 조금 이해해 줄 필요가 있으세요? 주식이 발행 금액이 들어갈 건데 주식수 1000주를 얼마에 발행했냐면 1,500원에 발행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받아야 될 돈 얼마냐? 150만원을 받아야 해요. 자, 발행 금액은 150인데 주식 발행 관련 재비용이 10만원 지출했다라는 거죠. 이 10만원을 차감하고 돈을 받았다라고 한다면 실제 받은 돈은 140만원이 됩니다. 결론은 발행 금액 150만원에 주식 발행 비용 10만원 차감한 140만원이 들어와. 이건 할증, 즉 주식에 대한 액면 금액보다 발행 금액이 비싼 할증 발행 결과가 되고 그 금액의 차이 나는 걸 주식 발행 초과금으로 우리는 자본을 증가시키는 주식 발행 초과금, 자본 잉여금이 발생하게 되죠. 만약에 할인 발행 차금이 있다면 할인 발행 차금을 상계시키셔야 되지만 없다라는 가정하에 주식 발행 초과금으로 회계 처리를 하였습니다. 문제 올바른 거 주식 발행 초과금 40만원 증가 맞고요. 이번에 자본금은 140만원의 증가가 아니라 액면 금액인 100만원이 증가가 되고 주식 발행 초과금은 원래는 기본적으로 액면 금액 1000원짜리를 1500원을 발행하면 플러스 금액은 50만원이지만 주식 발행비 때문에 발행 초과금이 50만원이 아니라 40만원이 되겠죠. 자본금은 150이 아니고 100만원 증가되게 된다라고 얘기 드렸습니다. 문제 1번의 답은 1번이고요. 문제 2번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 잉여금 처분계산서라고 하는 건 우리가 이익잉여금이 미처분 이익잉여금이 있을 때 그 미처분 이익잉여금에 대한 처분액, 잉여금에 대한 배당, 현금 배당이나 주식 배당, 기타 적립된 금액이 표기되게 되죠. 정기에 넘어온 미처분 이익잉여금에 단기에 발생한 단기순이익이 들어갈 거고요. 단기순이익 4번에 있네요. 기본적인 현금 배당, 주식 배당, 배당금이 표기됩니다. 2번에 나와 있고요. 기타 적립된 기타 법정적립금 혹은 이미 이익준비금이나 기타 법정적립금 적립액이 표기될 겁니다. 1번, 2번, 4번은 나타나는데 3번은 잉여금이 이는 이익잉여금이 아니라 주식 할인 발행 차금은 자본잉여금에 상대되는 계정인 자본조정에 해당하는 항목이죠. 문제 2번의 답은 3번이고요. 잉여금 처분계산서는 앞서 우리가 이론 항목에서 설명을 드렸지만 기본적인 어떤 형태로 구성되는지 내용은 정리를 한번 해둘 필요성이 있겠습니다. 문제 2번의 답은 3번이고요. 문제 3번 자본금이 얼마야? 동그라미 너무 많은데 자본금이 1억인 회사가 있대요. 자본금 1억이 있는데 이 회사가 결손금이 1,800만원 있다. 단기순 손실 마이너스가 있다라는 거죠. 이걸 보전한다. 결손금을 보전한다는 말은 보관을 한다는 게 아니라 결손금을 채워넣겠다, 없앤다라는 의미로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 결손금을 메꾸기 위해서, 채우기 위해서 유통 중인 주식 중 5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자본금이 1억인데 이 금액이 5분의 1이라면 자본금에 대한 2천만원의 금액을 얘기합니다. 2천만원의 금액을 무상, 부분을 소각하였다. 소각은 감자라고 하죠. 자본금의 감소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자본금 1억이 있는데 결손금 1,800을 메우기 위해서 이 자본금을 감소시킨다라고 이해를 하셔야죠.
차변에 자본금 2천만 원 나오는데 이 자본금은 총액의 5분의 1, 자본금이 2천만 원 감소합니다. 그리고 결손금이 1,800만 원, 1,800의 결손금을 채우기 위해서 2천만 원의 자본금을 줄였다. 대변이 200만 원 차이 생기게 되는데 이건 감자하면서 발생한 차익이죠. 감자 차익이 200만 원이 발생하게 되겠네요. 문제 3번의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문제 4번. 잉여금 일부를 배당을 하는데 그 이익에 배당을 하는 경우에 현금 배당도 있고 주식 배당도 있죠. 우리 지금 문제는 이익 배당을 주식으로 배당한다. 이 경우에 상태 변화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을 물었네요. 우리가 잉여금을 배당을 한다라고 한다면 잉여금이 감소하면서 기본적으로 대변에 미교부 주식 배당금이 생겼다가 그 미교부 주식 배당금이 다시 감소하면서 대변에 자본금으로 처리되게 되죠. 대변에 자본금으로 주식을 배당을 하면 자본금은 증가하지만 잉여금이 감소합니다. 이거를 통한 자본 총액에는 변화가 없고요. 잉여금 감소와 자본금 증가로 자본 총액에는 변함이 없지만 그렇게 플러스 마이너스가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자, 기본적으로 2번 배당 후 자본금은 증가합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총 자본은 불변이다. 3번 맞는 말이고요. 4번 발행 주식수는 증가한다. 주식수가 증가하니까 자본금이 증가하게 되겠죠. 1번 이익잉여금이 증가하는 게 아니라 잉여금이 감소하면서 자본금이 증가하게 되고 그 결과 총 자본은 변화가 없다라고 했습니다. 문제 4번의 답은 1번이 되겠네요. 문제 5번 X 1년도 자본금은 5천만 원인데 우리 회사 주식수는 5만 주의 액면 금액이 1,000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7월 1일에 주당 1,200원의 주식을 만 주를 유상증자 자본금을 증가시켰을 때 기말 자본금이 얼마냐라고 물었습니다. 이 문제 조심하실 건 자본금은 기본적으로 주식수에다가 액면 금액으로만 증가하게 되죠. 물론 지금 액면이 1,000원짜리인데 1,000원짜리 주식을 1,200원에 발행하면 주식 발행 초과금이 발생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자본 잉여금이 발생하지만 지금 문제에서는 자본금만 물었기 때문에 5천만 원에 플러스 되는 금액은 만 주에 1,000원이 추가되게 되겠죠. 1,000만 원이 추가되셔서 자본금은 6천만 원이 될 건데 앞서도 얘기 드렸지만 기본적인 주식 발행을 한다라고 한다면 지금 문제에서 주식을 발행했으니까 대변에 자본금은 내가 발행한 주식수 문제에서 만주를 발행했고요. 만주 곱하기 액면금액 1,000원, 자본금은 1,000만 원이 증가할 것이고 차변에 납입금을 보통예금으로 받는다라고 한다면 보통예금에 들어온 돈은 주식수 만주 곱하기 1,200원입니다. 보통예금은 1,200만 원이 들어올 거고 차이나는 200만 원이 기본적으로 자본잉여금인 주식 발행 초과금이 되겠죠. 이런 회계 처리를 굳이 해야지만 답을 찾아낼 수 있느냐? 그건 아니다라는 겁니다. 기말 자본금은 주식수 곱하기 액면이니까 추가로 발행한 주식수의 액면 금액만 계산하시면 되죠. 설명드렸듯이 추가되는 자본금은 만주에 곱하기 주식수 액면 금액 1,000원이죠. 그러면 1,000만 원에 대한 금액이 증가할 것이다. 원래 5천만 원이 있었으니까 1,000만 원 증가하게 되면 최종적인 자본금은 6천만 원이 되겠다라고 얘기 드릴 수 있겠습니다. 답은 3번이 되겠고요. 문제 6번 다음 자료에 의한 자본총계가 얼마냐라고 물었는데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일은 지금 나와 있는 보기 항목 중에 자산총액을 계산하셔야 되고 부채총액을 계산하셔야죠. 그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차감하셔야 되는데 자, 첫 번째 조심하실 건 이익준비금 있으세요? 이 이익준비금은 원래 자본 항목이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자산 항목에서 부채총액을 차감할 때 이익준비금은 반영이 되지 않습니다. 이건 자본에 들어간 항목이기 때문에 자산이나 부채가 아니다라는 거죠. 먼저 자산 항목은요. 현금이 자산이죠. 그리고 대여금 자산이고요. 기계장치 자산입니다. 그리고 임대보증금은 부채고 선수금도 부채고 미지급금, 대주중과부채 다 부채죠. 자, 자산 나왔네요. 자산 항목이 세 가지 있습니다. 현금과 대여금, 기계장치가 있는데 하나 신경 쓸 건
감가상각 누계액이네요. 감가상각 누계액은 자산을 마이너스하는 금액이죠. 얘가 이 기계장치에 대한 누계액이다라고 가정한다면 기계장치 취득원가가 25만 원인데 감가상각 누계액이 5만 원 있다라고 한다면 자산의 금액은 기계장치의 금액은 20만 원이 차감한 금액이 인식하셔야 되니까 자 자산 금액 계산하시고 부채 금액 계산하셨다. 그 이후에 자산에서 부채 금액을 차감하시면 자본 금액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앞서 얘기 드린 대로 이익준비금은 어차피 자본 항목이기 때문에 문제에서 자본 총계를 물었으니까 이익준비금은 감안하지 마시고 자산 총액 더하시고 그리고 부채에 해당하는 선수금, 퇴직금의 충당부채, 미지급금, 임대보증금까지 부채 금액 합산하셔서 자산 총액에서 부채 총액을 차감하시면 자본 총액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문제 6번 답 확인해 주시고 저는 7번 문제로 넘어갑니다. 자본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을 물었습니다. 자본금은 우선조 자본금과 보통조 자본금으로 구분하며 발행주식수 곱하기 주당 발행금액 아니죠. 자본금은 발행금액이 아니라 액면금액 주식수에다가 액면금액을 곱해서 표시를 합니다. 7번의 답은 1번이 되겠고요. 2번 잉여금은 자본잉여금과 이익잉여금으로 차이점이라고 한다면 자본잉여금은 자본거래에서 발생한 이익이고 이익잉여금은 손익거래에서 발생한 이익입니다. 3번 주식의 발행은 액면금액과 발행금액을 비교해서 할증발행, 할인발행, 그다음에 액면발행 세 가지가 있습니다. 어떻게 발행을 한다 하여도 자본금은 동일하게 당연하죠. 자본금은 주식수 곱하기 액면금액이고 액면금액은 고정되어 있고 얼마에 발행하느냐에 따라서 액면이나 할증, 할인으로 나뉘어진다라고 했습니다. 자본은 자본금, 자본잉여금, 이익잉여금, 자본조정, 기타, 포괄손익 누계 등으로 표시되는데 이는 개인기업이 아니라 법인기업의 기준에 대한 내용이다라는 건 미리 정리하시고 넘어가실 필요성은 있으세요? 7번 문제의 답은 1번이고요. 문제 8번 전기말 자본금은 6천만 원이다. 주식수가 12,000주의 액면금액 5,000원, 기중에 주당 4,000원에 2,000주를 유상증자를 했다. 그 이외에 자본거래는 없었다. 기말 자본금이 얼마인가? 원래 전기에 넘어온 자본금 6,000 이게 기초 자본금일 거고요. 여기에 기말 자본금은 자본 변화만 보시면 되죠. 앞서 보신 문제와 같은 유형인데 4,000주를 얼마의 유상증자? 2,000원. 이 2,000원은 크게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가 발행한 주식수가 4,000원이라면 4,000원 2,000주 아니죠. 4,000원이 아니라 죄송합니다. 4,000원이 아니라 2,000주만 보시면 되는 거네. 제가 잘못 봤어요. 주식을 2,000주를 발행했습니다. 이 2,000주를 4,000원에 발행했다? 4,000원은 의미가 없고 발행한 주식수가 2,000주고 여기에 곱하기 액면금액이 얼마다? 5,000원이다. 그럼 나오는 금액이 얼마냐? 액면 5,000원짜리 주식을 2,000주를 발행하면 1,000만원의 자본금이 증가하게 되겠죠. 원래 기초자본금이 6,000이었으니까 그 1,000만원이 증가하게 되면 기발 자본금은 7,000만원으로 바뀌게 되겠습니다. 자본금은 분명히 발행 주식수에다가 액면금액을 곱한다 라고 얘기 드렸어요. 문제 9번 갑니다. 주주총회에서 잉여금 일부를 현금으로 배당을 합니다. 거래 결합 관계를 물었는데 잉여금을 현금으로 배당한다 라고 한다면 잉여금이 감소하겠죠. 2월 이익 잉여금이 대변에서 차변으로 감소하면서 대변에 현금 배당을 하게 되면 미지급 배당금이라는 계정 과목이 발생합니다. 이 미지급 배당금은 일반적으로 우리는 부채 계정이다 라고 얘기하죠. 차변에는 잉여금이 감소한다. 잉여금 감소를 자본의 감소로 표현되어 있고요. 대변은 미지급 배당금이라는 부채 증가로 되어 있습니다. 문제 9번의 답은 4번이 되겠네요. 문제 10번 자본에 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을 물었습니다. 이익잉여금을 자본금에 전입해서 무상주를 발행하는 경우 액면금액을 주식의 발행금액으로 인식을 한다. 맞고요. 2번 기업이 취득한 자기 주식의 취득원가를 자본 조정 항목으로 회계 처리한다라고 되어 있네요. 맞습니다. 3번 자기 주식의 처분 금액이 장부 금액보다 크다. 자기 주식의 처분 금액이 장부 금액보다 크다라면 자기주식 처분 이익이 나옵니다. 자기주식 처분 이익은 자본 잉여금으로 처리를 하게 되겠죠. 4번 기업이
소각을 목적으로 자기 주식을 취득한다. 이걸 우리는 자기 주식이라는 계정을 쓰게 되고 주식의 취득원가가 액면 금액보다 작다면 그 차익을 감자 차익으로 해서 자본 조정으로 처리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감자 차익은 자본 조정 항목이 아니라 자본 잉여금에 해당하는 분류가 되겠습니다. 문제 10번의 답은 4번이 되겠고요. 11번 자본의 분류에 대한 설명 중 잘못된 것을 물었네요. 1번 자본금은 법정 자본금으로 한다. 주식 발행 초과금, 자기주식 처분이익, 할인 발행 차금은 모두 자본잉여금에 해당된다. 제가 자본의 분류를 하면서 여러분들한테 반드시 기억해달라고 한 게 주식 할인 발행 주식 발행 초과금을 포함한 자본잉여금이죠. 자본잉여금은 세 가지인데 주식 발행 초과금, 주발초, 감자차익, 자기주식 처분이익이었습니다. 2번 틀렸다고죠. 할인 발행 차금은 자본잉여금이 아니라 자본 조정에 해당합니다. 이 자본잉여금이나 자본조정은 자본을 증감시키는 역할을 하는 것이 당기순이익에는 영향이 없다라고 얘기를 드렸어요. 3번 보기와 4번 보기는 여러분들이 확인을 해 주시고요. 문제 12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중 자본잉여금으로 분류한 항목을 모두 골라라라고 했습니다. 가번부터 라번까지 네 가지가 나오는데 가번부터 보면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 발행 금액이 액면 금액을 초과한다. 이걸 우리는 뭐라고 했냐면 주식 발행 초과금이라고 했습니다. 주식 발행 초과금 자본잉여금 맞고요. 라번 자기 주식을 처분할 때 취득 원가를 초과해서 자기 주식이라는 자본 조정 계산 과목이 있는데 얘를 처분을 한다. 원금액, 원가보다 비싸게 처분하게 되면 자기 주식 처분이익이 들어갑니다. 자기 주식 처분이익, 자본잉여금 맞습니다. 답은 주식 발행 금액이 액면 금액에 미달할 때 비싸게 발행되는 게 아니라 싸게 발행하면 주식 할인 발행 차금이 되죠. 답은 주식 할인 발행 차금에 대한 설명으로 이는 자본 조정에 해당합니다. 상법 규정에 따라 적립된 법정 적립금, 이 법정 적립금 우리는 이익준비금이라고 합니다. 이익준비금은 이익잉여금에 해당되는 건데 우리가 배당을 할 때 금전 배당을 하면 그 금전 배당액의 10% 이상을 적립을 한다. 그리고 이익준비금은 자본 전입이나 결손금 보전에만 사용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가번이 주식 발행 초과금, 나번이 자기 주식 처분이익, 다번이 주식 할인 발행 차금, 라번이 이익준비금에 대한 설명이고요. 문제에서 자본잉여금에 대해서 물었으니까 가번과 나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정답은 1번입니다. 문제 13번입니다. 액면 만원인 주식 한 주, 몇 주라고요? 한 주. 쪼잔하게 한 주가 뭐예요? 한 주를 12,000원에 발행했다. 주식을 발행하면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대비는 무조건 뭐다? 자본금이다. 자본금은 액면금액 만원 증가할 거고요. 차변에 돈이 들어온다. 납입금을 12,000원에 발행하면 12,000원에 돈이 들어오겠죠. 차이 나는 금액. 지금은 플러스 발행이니까 주식 발행 초과금. 자본잉여금이 2,000원 발생하게 됩니다. 이렇게 회계 처리한 경우에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을 물었네요. 먼저 1번. 자산 총액은 만원이 아니라 12,000원. 보통 경우에 들어온 돈이 자산 총액이 될 거고요. 자본 총액도 만원이 아니라 12,000원이 증가할 겁니다. 자본 총액은 자본금도 자본에 분류지만 주식 발행 초과금도 자본을 증가시키는 역할을 하는 자본잉여금이잖아요. 자본 총액이 12,000원 증가할 거고 다만 자본 총액은 12,000원인데 그 속에 실질적인 자본금은 만원이 증가하게 됩니다. 3번이 답이 되겠고 주식 발행은 당기순이익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라고 얘기를 드릴 수 있겠습니다. 문제 13번의 답은 3번이고요. 문제 14번 재무상태표의 항목에 대한 걸 물었는데요. 중요한 항목은 재무상태표 본문에 별도 항목으로 구분해서 표시할 수 있다.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은 별도 항목으로 구분해서 표시할 수 있습니다. 자본잉여금은 법정적립금과 임의적립금으로 이 법정적립금과 임의적립금으로 구분하는 건 자본잉여금이 아닙니다. 자본잉여금이 아니고 적립금 혹은 임의적립금으로 구분되는 건 자본잉여금이 아니라 이익준비금에 이익잉여금에 대한 설명이죠. 이익잉여금에서 기본적으로 법정적립금이 이익준비금 있고 나머지 기타 법정적립금을 임의적립금으로 구분해서
관리하게 되는데 그건 자본잉여금이 아니라 이익잉여금에 대한 설명입니다. 14번의 답은 3번이고요. 자본금은 우선주인, 우선주 자본금과 나머지 일반적인 보통주 자본금으로 구분해서 표시할 수 있습니다. 15번 2000X2년 보통주 만주가 나와 있고요. 액면금액 1000원입니다. 이걸 한 주당 500원에 발행했다. 2000X1년 재무상태표상 자본상황이 다음과 같다. X2년 기말 재무상태 표시되는 자본 상황을 물었네요. 자, 정리하자면 자본금이 9,000 그리고 주식 발행 초과금 1,000만원 이건 주식을 발행하기 전 상태인 거고 이 상태에서 X2년도에 이렇게 주식을 발행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주식 발행에 대한 회계처리가 된다면 대변에 신주 발행했을 때 자본금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자본금 들어갑니다. 자본금 금액은 액면 금액이니까 이 액면 금액은요 만주에 액면 금액 1,000원 곱해서 1,000만원 발생하겠죠. 차변에 통장에 들어오는 돈은 이 만주 발행한 주식수 만주에다 곱하기 발행금액 5,000원 곱해서 5천만원, 아니 500만원이 들어옵니다. 자본금은 1,000만원 증가하면서 차변에 500만원이 들어오면 기본적으로는 마이너스 발행이죠. 마이너스 발행이 되면 주식 할인 발행 차금이라는 자본 조정 항목을 쓰셔야 되지만 우리는 주식 발행한 시점에 주식 발행 초과금인 플러스 항목에 해당하는 자본 잉여금이 있습니다. 따라서 할인 발행 차금이 발생해야 되지만 플러스 항목인 주식 발행 초과금을 먼저 상계시켜야 되니까 500만원이 마이너스니까 주식 발행 초과금 500만원만 상계되고 나머지 할인 발행 차금은 회계 처리가 되지 않습니다. 이 분계를 하고 나면 자본금이 9천만원이었는데 1,000만원이 추가될 거니까 자본금은 1억이 될 겁니다. 1번 틀렸고요. 2번 주식 발행 초과금이 1,000만원 있었는데 마이너스 500 발행했으니까 500만원 바뀐다. 이건 맞는 거고요. 할인 발행 차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총 자본은 1억이라고 되어 있는데 총 자본은 1억이 아닌 게 자본금이 1억이다 라고 했고 거기에 주식 발행 초과금이 500만원 남아있으니까 총 자본은 1억 500만원이 답이 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회계 처리하기 전에 자본금이 얼마 있었다 그리고 발행 초과금이 얼마이다 여기서 주식 발행했을 때 어떻게 바뀌는지 그 결과를 물어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회계 처리를 정확하게 하시고 그리고 최종적인 결과를 확인해 주셔야 합니다. 문제 답은 2번이 되고요. 16번 유가증권을 가지고 있고요. 그 유가증권에 대한 배당을 받는다. 무상으로 주식을 받는다. 이게 뭐냐면 우리가 다른 회사의 주식을 가지고 있고 주식에 배당을 받는 거죠. 이건 현금을 배당받는 게 아니라 주식을 배당받는다라는 겁니다. 만약에 현금을 받으면 배당금 수익, 영업 외 수익이 발생하지만 주식 배당을 받는다라고 한다면 배당금 수익이 아니라 주식을 받은 시점은 기본적으로는 회계 처리를 하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주식 배당받았을 때는 자산의 증가가 발생하지 않고 주식의 개수가 늘어납니다. 주식 수가 올라가면서 주식에 대한 단가가 내려가는 거죠. 나중에 처분할 때 이익이 반영되게 됩니다. 문제 답은 2번이고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배당을 한다? 현금 배당하는 상황과 주식 배당하는 상황이 어떻게 다른지를 설명을 드렸고 배당하는 상황도 설명드렸지만 배당 받을 때 어떻게 달라지는지도 설명을 드렸습니다. 필요하시면 잉여금 처분에 대한 예제 한 번 더 정리해 주셔야 되시고 이 16번 문제와 연결되는 문제가 바로 다음 문제 17번 문제인데 16번 문제 답은 일단 2번이고요. 문제 17번에 보시면 16번과 같은 내용입니다. 확인해 보죠. X2년 5월 5일에 주식수와 최종적인 주당 한 주당 금액을 계산한 게 얼마인가 라고 물었습니다. 이건 배당하는 입장이 아니라 우리는 배당을 받는 입장에서 문제를 보셔야 돼요. 우리는 X1년 8월 5일에 다른 회사 주식 100주 주당 만원 이 액면 금액이 5,000원입니다. 이걸 취득했대요. 그러면 취득했을 때 단기 매매 증권을 사용하고 있다. 100주에 만원을 취득하니까 100만원으로 처리가 되어 있고 주식 취득할 때는 액면 금액이 필요가 없죠. 나는 만원의 주식을 샀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X1년도 12월 결산하면서 상기 주식이 공정가치가 7,700원이다. 그러면 만원으로 인식했던 장부 금액이 7,700원으로 바뀌어져 있는 거예요. 7,700원에 100주니까 기본적으로는 100만원이었지만 77만원으로 유가증권의 금액이 단기 매매 증권의 금액이 바뀌겠죠.
그러면 단기 매매 증권 평가 손실이 발생했을 거고요. X2년 5월 달에 당 회사로부터 주식을 10주를 무상으로 수령했다. 주식을 배당을 받았다. 그렇다면 기본적으로는 금액은 바뀌지 않습니다. 뭐가 바뀌냐면 77만 원의 주식이 100주였는데 77만 원의 금액은 그대로 가면서 주식의 100주가 아니라 100주에서 10주 늘어난 110주가 됩니다. 그러면 77만 원을 110주로 나누면 주식의 단가가 내려가겠죠. 세 가지 상황에 대한 회계 처리. 엑셀년 8월 달에 단기 매매 증권 100만 원 취득했을 때는 100주에 만원이었다. 100주가 주당 만원에서 100만 원이었지만 결산 시 평가를 해보니까 100주가 7,700원 평가되어서 77만 원 인식되었고요. 추가적으로 주식을 배당받는데 77만 원에 금액은 변화가 없고 주식수가 110주로 110주로 늘어납니다. 그럼 주식에 대한 평균 금액이 주당 금액이 7,700원에서 7,000원으로 하락하게 되겠죠. 그러면 이 주식을 받은 시점에서는 이익이 아니고 주식을 처분했을 때 처분이익이 증가하게 됩니다. 문제 17번 주식수는 110주고요. 주당 금액은 7,000원으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앞서도 얘기 드렸지만 현금을 배당으로 받으면 배당금 수익이 늘어나게 되지만 주식을 배당으로 받으면 주식수와 단가만 조정되고 별도의 회계 처리는 하지 않습니다. 수익 인식을 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이번 시간 저희는 지난 시간까지 학습한 자본에 관련된 내용에 대한 출제 유형 연습 문제 풀이를 해드렸고요. 자본에 대한 내용은 여기까지 마무리하고 저희 다음 시간부터는 수익과 비용에 대한 내용으로 학습을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내용보다는 자본 내용이 조금 많고 내용도 조금 난이도가 있었습니다. 필요한 부분은 한 번 더 정리해 주시고 특히 관련된 회계 처리는 반복적 학습을 반드시 해 두셔야 합니다. 자본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음 시간 수익과 비용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학습을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